안녕하세요.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백신 패스를 주제로 발표할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20학번 김미나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발표할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위드 코로나란 무엇이고 위드 코로나라는 개념이 어떤 배경으로 인해 등장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백신 패스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백신 패스에 있어서 방역 제도이다 vs 미접종자의 기본권 침해이다 의 찬반 여론과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입성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호흡기 감염 질환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위드 코로나인데요.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하는 방역 체계입니다. 전에는 2020년 후반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점차 개발돼 각국에서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염력과 중증화 가능성이 높은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몰하고 심지어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완전 퇴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일상으로 지친 사람들과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완화된 방역 체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는 대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위드 코로나의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백신 접종률입니다. 앞서 정부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한 이유는 10월 25일쯤이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때이고 그로부터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신 패스 제도란? 우리나라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백신 패스를 언급하며 이것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종의 보건 증명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이미 미국, 유럽 등의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실행 중에 있는데 이 나라들의 백신 패스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뉴욕은 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여 실내 영업장 출입 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에 있어서 선진국인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코로나19 확진이었어도 완치된 사람들에게 그린패스라는 백신 패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접종 완료 6개월 뒤에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맞아야 합니다. 그린패스를 제시해야만 공공장소 출입과 행사 참여가 가능하고 의료,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그린패스나 코로나19 방역과 기본권 침해 지난 9월 29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백신 패스를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화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대 청원이 등장하였습니다. 백신 패스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의 이유는 먼저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접종자 중에는 개인 사정, 즉 건강 상태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사정을 무시한다면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백신 접종이 강제성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인데 백신 패스로 인해
미접종자들이 불이익을 얻는다고 느껴지거나 사회적 눈초리를 받는다면 백신을 접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접종 완료자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백신의 효과가 지속되는 유효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봤을 때 추가 접종을 해야 하는 백신 패스의 한계라는 반대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항하는 찬성 의견에는 백신 패스의 궁극적 목적인 침체된 경제 회복과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으로 인한 미접종자의 수는 지극히 적으며 접종 완료자의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바이러스 배출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를 들어 앞서 제시했던 반대 의견에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PCR 기반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미접종자의 경우 백신 패스를 PCR 음성 확인서로 대처할 수 있다는 해결 방안을 들어 백신 패스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단계에서 아주 핫한 이슈인 백신 패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 치열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되찾을 우리의 일상을 기대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